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의학적인 어떤 변증 치료법 중에서도 이 보법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약이라고 하면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뭐 건강기능식품의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한의사가 한의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한약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치료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변증 또는 변증 시치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으셨으면 다시 한 번 더 지난 8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본초학과 방제학으로 돌아가서요. 이 본초학과 방제학은 어떤 한의학적인 이론들 중에서도 주로 약물, 한약을 이용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본초학과 방제학에 대해서 지난 8월 달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 본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질병 예방과 그 다음에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들 하나하나씩 그런 그 약재들, 흔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한약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초학 교과서의 이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해표약, 청열약, 사약, 거풍습약 뭐 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낯설거든요. 이런 한의학을 전혀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그런 이제 양약들, 그러니까 양약적인 그런 약물들의 분류에만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가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 분류들 자체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한의학적인 이론, 그런 변증에 기반을 해서 그 변증 시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학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어떤 진단뿐만 아니라 변증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어떤 특수한 진단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로 인해 가지고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침구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추나 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이제 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국한을 해서 이런 본초학 교과서의 목차에서도 그러한 어떤 변증이라는 개념이 묻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어떤 지난번에 어떤 한법 중에서 해표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변증 시치법, 그다음에 청법의 열증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런 본초학 교과서 목차의 해표약, 청열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께서 이 변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알고 계시게 되면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더 뭐랄까요? 친숙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변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이런 본초학에 어떻게 묻어나는지, 또 이런 본초학 교과서 목차뿐만 아니라요, 이 각각의 본초, 즉 한약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진 게 방제, 그렇게 하나하나씩 모아서 이제 하나의 처방을 만드는 것, 이 본초를 배합해서 처방을 만드는 걸 방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제방 원리 또는 뭐 한약의 배호와 임상에서의 응용 원칙에 관련된 학문을 방제학이라 하는데요. 그 방제학 교과서의 목차에도 해표제, 사제, 화해제, 청열제, 뭐 거서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이런 이렇게 변증에 따른 치법에 따라서 처방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 변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법에 이어가지고요, 본초학과 방제학 속에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본초학 교과서의 목차, 그 다음에 방재학 교과서의 목차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한의학적인 그런 이론理論들을 간략하게나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어떤 이유는 바로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실 이런 서양 학문이 유입되기 전에는 원래는 보편적인 그런 지식들이었고 보편적인 그런 이론들이었고 보편적인 과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양 문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사용되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학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이론들이 어떤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학문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용어나 그다음에 원리들이 주로 한의학을 공부하거나 전공하는 뭐 한의사나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만 학문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고 또 거기서 사용되는 뭐 기혈, 음양, 뭐 오행, 그 다음에 오장육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예전에는 보편적인 그런 어떤 과학적인 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용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오히려 이제 조금 그런 용어가 좀 오염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인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좀 알아보면 여러분들께서 한의학에 대한 그런 이해나 또는 오해가 좀 이렇게 또 이해 수준이 높아지시고 오해도 좀 풀리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고요.